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플래티넘 물기화학 제5장의 9강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중요한 이투 반응에 대한 내용은 이제 긴 시간에 거쳐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거보다 중요도가 좀 많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이원 반응, 그리고 이원 11 반응 설명을 드릴 거고, 이투 반응과 이원 반응을 이제 비교하는 내용까지 정리를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원반응은 SN1 반응과 조금 비슷한 성격이 있죠. 자, 보시면 이탈기가 먼저 떨어져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약한 염기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비공전산해 가지고 공격하는 성격이 친액체와 염기 두 가지 성격으로 쓰일 수 있다고 봤을 때 친액체로 쓰이는 경우가 SN1이 되는 거고 염기로 쓰이는 경우가 E1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격이 다른 거고, 첫 번째 탄소 양이온 중간체가 만들어지는 과정까지는 똑같습니다. SN1과 E1까지. 근데 이번에는 이제 여기 양이온이 만들어진 탄소 원자를 친액체가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여기가 알파탄소잖아요. 어쨌든 할로젠이 결합되어 있었던 탄소니까 여기가 알파탄소, 여기가 알파탄소가 되는 거고 여기가 베타탄소에 베타수소가 되는 거죠. 베타수소를 공격하는 거예요. 뭐가? 염기가.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여기에 브로마이드가 아무리 전자를 땡긴다고 해도 여기에 결합되어 있던 수소 원자들은 산성도가 아주 크진 않기 때문에 이 수소 원자를 공격하기에 염기도는 충분히 강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가 양이온 성격이 되면은 여기 탄소 원자 결합되는 수소 원자의 델타 플러스 성격은 굉장히 커지죠. 산성도가 굉장히 커져서 약한 염기여도 이제 공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쪽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원반응은 선택성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보통 SN 원반응과 거의 대부분 같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죠. 자,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내가 원하는 건 여기 수소 원자만 제거하는 건데 이 원반응을 위해서는, 자, 여기 탄소 원자 혼소가 뭐죠? sp2죠. 평면 삼각형 배양이라고. 지금 칠판에 이쪽 세 개의 결합이 동일하게 놓여 있는 거고 p 오비탈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러면 비공전산을 가지고 공격하는 화학종이 지금 여기에 물론 치환계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p 오비탈이 이렇게 서 있으니까 그 p 오비탈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쪽에 치환계들이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진 않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항상 농후하게 존재하는 거고 여기에 존재하는 수소원자도 이제 공격이 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공격하는 거의 확률과 여기에 비어있는 피오베타 쪽을 공격하는 확률이 아주 크게 나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도 평면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선택성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고, 어쨌든 제거 반응이니까 이중결합이 형성하겠죠. 자, 반응제 형태로 보면 이 원이니까 유니몰리큘라 1분자성 제거 반응이고요. 두 단계 반응으로 진행이 됩니다. 역시 탄소 양이온 중간체가 생성이 되고 그 탄소 양이온 중간체가 생성되는 단계가 역시나 속도 결정 단계가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선택성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응 유용성이 크지 않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선택성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어떠한 특징적인 기하 구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거든요. 자, 특징적인 기하 구조를 필요로 하지 않아. 근데 이 투 반응은 안티 동일평면이나 뭐 신 동일평면이나 특히 고리 형태 같은 경우는 트랜스 다이액셜이라고 하는 어떠한 굉장히 특유적인 기하학적 구조를 필요로 했잖아요. 그러면 특이한 구조가 필요한 게 반응 조건상 불리하냐 유리하냐라고 봤을 때 확실히 유리하죠. 왜? 유기화학은 어느 화합물, 그러니까 여러 개의 화합물을 혼합물로 많이 만든다? 이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선택성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만들어낼 수 있게끔 반응이 설계되는 거. 그게 중요한 거거든. 선택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느 하나의 물질만 온전히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이온 반응 같은 경우는 그런 선택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응 유용성이 크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 점 기억해 두시고, 역시 알케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흡열 반응으로 진행은 됩니다. 자, 반응 속도를 결정할 때는 뭐만, 반응 기질만 속도 결정 단계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반응 기질의 동료만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 총괄의 1차 반응이 되고요. 에너지 그래프는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죠. 탄소 양이온 중간체 존재하고요. 역시 첫 번째 과정이 활성화 에너지 값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첫 번째 과정, 탄소 양이온 중간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속도 결정 단계가 된다라고 하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보시면 염기의 종류가 세 개인데 약염기가 필요하죠. 강염기면 E1으로 진행되겠어요? E2로 그냥 진행돼 버리고 말지. 자, 그리고 이 경우도 이제 대부분의 경우 용매가 염기 역할까지 수행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질의 특징. 탄소 양이온의 안정도가 반응 속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치환이 더 많이 되어 있는 할로젠 알킬일수록 반응이 잘 일어나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 반응 용매도 여기도 탄소 양이온 성격이 중요한 거잖아요. 탄소 양이온과 탄소 양이온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존재하게 되는 이탈기. 그래서 그것들을 모두 다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극성, 양성 자축 용매에서 반응이 잘 진행이 됩니다. 자, 특별한 내용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변화는 이원 반응 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원 반응은 이제 반응 기질이 되는 할로젠 알킬은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데 포함이 되죠. 여기도 이제 탄소 양이온이 생성되는 과정이 속도 결정 단계이기 때문에 할로젠 알킬의 농도는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데 포함이 됩니다. 근데 염기의 농도는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 자, 할로젠 알킬의 농도를 2배로 한다? 반응 속도는 2배만큼 증가가 되는 거예요. 자, 베이스 염기의 농도를 2배로 한다? 염기는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데 포함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변화가 없어요. 염기의 농도가 어떻게 되든 변화가 없다. 자, 할로젠 알킬. 자, 여기 보시면 반응 기질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탄소 원자의 요거거든. 지금 3차 할로젠 알킬이었던 게 몇 차로? 브로마이드가 그렸던 탄소가 하나니까 1차로 된 거예요. 자, 3차 할로젠 알킬이 1차로 바뀌었다. 탄소 양이온이 생성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얘는 반응 속도가 매우 감소된다. 거의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D번 이탈기를 CR-에서 BR-로 이탈성이 더 좋은 걸로 바꾼 거잖아요. 얘는 반응 속도가 증가가 되겠죠. 자, 용매를 DMSO에서 메탄올로 바꿨다. 극성 비양성자성 용매에서 극성 양성자성 용매로 바꿨다. SN 원반응과 마찬가지로 이 원반응도 극성 양성자성 용매가 더 좋은 반응 용매잖아요. 얘는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된다? 증가된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입체화학만 좀 같이 보시면, 입체화학, 짤제프 생성물이 우수하게 얻어진다. 뭐, 당연하겠죠. 당연해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자, 전이 상태에서 특별한 배양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게 말씀드렸죠. 좋은 게 아니라고. 좋은 게 아니에요. 선택성이 좋지 않습니다. 특별한 배양을 필요로 할 때가 선택성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높은 선택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반응 기제를 설계하고, 그거를 통해서 생성물을 하나의 형태로 높은 선택성으로 만들어내는 게 제일 좋은 반응인 거죠. 자, 역시 여기도 탄소 양이온 중간체가 생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룡의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 좀 정리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2원 12반응. 2원 12반응 같은 경우는 앞쪽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conjugated base라고 부르는 짝염기 형태의 구조를 거쳐서 진행되는 제거 반응이에요. 짝염 형태. 그래서 여기도 중간체가 존재하고 그 중간체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카본 아이온이라고 부르는 탄소 음이온입니다. 탄소 음이온. 근데 이 탄소 음이온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죠? 수소 원자가 염기에서 제거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전자쌍을 탄소 원자한테 넘겨주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전형적인 반응이 뭐예요? 산염기 반응이에요. 얘가 염기잖아. 얘가 무슨 역할로 쓰인 거지? 산으로 쓰인 거거든. 산이 H를 이제 염기한테 제공해주고 생성된 이게 뭐야? 그러니까 짝염기야. 짝염기를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conjugated base. 그래서 이게 CB라고 해요. conjugated base라고 하는 용어가 이거로부터 온 거죠. conjugated base라고 하는 탄소 음이온 중간체를 거쳐서 진행되는 반응이다. 네, 그 점 기억해 두시고, 자, 탄소 음이온 중간체가 만들어지고요. 역시 중간체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E1 타입으로 진행되는 거죠. 속도 결정 단계에서는 요것만, 반응 기질만 참여하게 됩니다. 자, E1 12반응 같은 경우는 이제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구조적인 굉장히 특징이 있어요. 뒤쪽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 반응은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가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이 마이너스가
전자를 결합적으로 올려놓으면서 여기 탄소 원자 쪽에서 할로젠의 이탈기를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이제 이중결합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점까지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Unimolecular Elimination Reaction. 그래서 이것까지가 E1이야. 요거가 의미하는 게 E1이야. 그런데 from a conjugated base. 그죠? conjugated base라고 부르는 짝연기 형태를 통해서 진행되는 1분자성 제거 반응이죠. 그래서 E1, 12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자, 2단계 반응. 당연히 탄소 음이온 중간체가 존재하게 되고 E1, 12 반응이 잘 일어나는 구조적인 특징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구조적인 특징은 뭐냐면 자, 결과적으로는 생성되는 탄소 음이온을 안정화시켜줄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생성되는 탄소 음이온을 안정화시켜줄 수 있는 구조. 자, 뭐가 존재해야 되냐면 전자를 끌어주는 일렉트론을 위드드로잉 해주는 그룹이 붙어 있어야 돼요. 어디에? 수소 원자의 인접한 위치에. 왜? 두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여기에 수소 원자 쪽에 수소 원자 결합되어 있는 탄소 쪽에 바로 인접한 위치에 전자 끄는기가 붙어 있으면 이쪽에 수소 원자의 산도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염기로부터 공격을 받기가 쉬워질 거야.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생성되는 짝연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그 짝연기를 안정화시켜줄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해주겠죠. 전자 끄는기가. 자, 일단은 그 구조가 하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리빙 그룹인데 리빙 그룹, 이탈기가 좋지 않은 이탈기여야 돼요. 자, 만약에 이 지금 OH기라고 하는 거, OH기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좋지 않은 이탈기지. 왜? 강염기 형태로 떨어지니까. 근데 저 이탈기가 만약에 좋은 이탈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다. 얘가 E1 타입으로 진행이 될까? 얘 강염기 쓰거든요. 반응 조건에 강염기가 필요해요. 강염기를 써. 그럼 얘가 좋은 이탈기라고 하면은 수소 원자를 공격하고 얘가 좋은 이탈기면 E2로 그냥 바로 진행이 돼버리지 E1, 12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강염기를 쓰는데 조건, 리빙 그룹, 이탈기가 좋지 않은 이탈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수소 원자에 인접한 탄소 원자는 전자 끄는 성격. 수소 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수소 원자가 결합되어 있는 탄소 원자 쪽에는 전자 끄는 치연기가 붙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여기서 진행되는 메커니즘을 보시면 베이스, 염기가 뭐를 공격하냐면 여기 수소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연산을 이쪽으로 넘겨주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로 지금 전자쌍이 놓이면서 마이너스잖아요. 얘는 물론 공명 구조가 존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애놀레이트 형태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O 마이너스가 되고 이중결합 이렇게 존재해요. 이런 형태를 띠게 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 여기 산소 원자에 존재하는 비공유 전자쌍 중에 한 쌍이 내려오고요. 그리고 이중결합을 이렇게 이동시켜줍니다. 그러면서 얘를 이탈시켜버리죠. 그러니까 OH기라고 하는 게 좋지 않은 이탈기예요. 강염기로 떨어지니까 좋지 않은 이탈기인데 분자 내에 마이너스 차지가 존재하고 그게 안정화될 수 있는 요인이 OH기가 떨어져야 된다라고 하면은 얘는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부터 생성물의 구조가 수소, 여기 다시 카보네기가 되고요. 이렇게 되죠. 여기 메티기까지. 그래서 여기 수소 원자가 떨어지고 여기 이탈기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순서적인 문제 차이인 거잖아요. E2 반응은 강한 염기가 사용되기 때문에 베타 수소를 공격하면서 이중결합을 만들고 이탈기가 떨어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E1 반응 같은 경우는 이탈기가 먼저 떨어져서 탄소 양이온이 만들어지고 약한 염기가 베타 수소를 공격하면서 이중결합을 만들고 E1, 12는 강염기가 사용이 되는데 좋지 않은 이탈성을 가지고 있는 이탈기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탄소 음이온이라고 하는 중간체를 거쳐서 반응이 진행된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중간체들이 어떤 골격을 가지고 어떤 이제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존재하는지 그 점은 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반응으로 보면 총 5개죠. SN2, SN1, E1, E2, E1, 12.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한 거는 이제 SN2와 SN1, 그리고 SN2와 E2, 그것도 이제 비교할 수 있고, SN1과 E1, 그렇게 좀 비교할 수도 있고요. E1, 12는 약간 이제 그 4가지 나머지 반응들과는 조금 컨셉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좀 5가지 반응들 기억해 두시면 되고, E2 반응과 E1 반응 비교해 놓은 거 설명을 해 놨는데,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크게 문제 없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중요도는 E2 반응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 한번 해 두시고요. 이번 시간은 이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설명드릴 만한 내용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부분은.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